할로 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추석이죠, 그죠? 이 강의는 예도가 슈발츠발트에서 보내는 선물이 될 수 있겠는데, 추석 선물, 그죠? 오늘 강의의 주제는 하이데거가 말년에 사유한 운틀백스 쭈얼 슈프라하 언어의 도상에서. 정말 재미있겠죠, 그죠? 예도가 가끔 단편 강의를 하면서 하이데거의 언어의 도상에서를 언급하기는 했는데, 이 작품을 직접적으로, 그죠? 하나의 주제로 정해서 하이데거 단편 강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한 적은 없죠, 그죠? 이 작품은 하이데거가 말년에 전나무 숲으로 물러나서, 여기 슈발츠발트도 그렇겠지만 여기서부터 거의 16km 정도 떨어진 토트나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이데거의 별장, 하이데거의 오두막, 토트나우 오두막이 있죠, 그죠? 거기에서도 언젠가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년에 슈발츠발트와 토트나우 산을 산책하면서 사유했던 이 언어의 도상, 이건 과연 무엇일까? 이미 존재와 시간에서 언어는 하이데거에게서 정말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이데거의 언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면서 대화하는 기호 체계라든지 말이라든지 우리의 입으로 발언하는 말, 이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하이데거의 언어 개념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선존재론적인 의미를 알아요. 언어는 고대 세계부터 신화에서 신과 함께 있었죠, 그죠? 신이 사용하는 언어,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도 신은 말로 이 세계를 창조하잖아, 그죠? 그것과 같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언어의 선존재론적 개념은 우파니샤드에도 나와 있어. 신과 함께 있는 언어. 그래서 락강이 하이데거의 이 언어 개념, 이 언어는 어떻게 보면 락강에게서는 무의식만큼, 그죠?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앞서 있는 거야. 무의식의 어떤 본질적 중요성만큼 언어 역시도, 그죠? 그래서 락강은 언어와 무의식의 관계를, 인간의 존재를 결정짓는 그런 구성으로 갖고 가잖아, 그죠? 그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야. 언어와 무의식의 관계. 그래서 우파니샤드를 언급하잖아, 그죠? 그런데 하이데거 역시도 이 언어는 기호 체계에 의해서, 그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는 의미, 이런 수준이 아닌 거야.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특히 하이데거의 언어 개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철학자가 폴 리퀘르입니다, 여러분. 폴 리퀘르는 거의 하이데거의 언어 개념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데리다는 이에 반하여 니체가 들어있죠. 그죠? 니체도 이미, 얘도가 이미 1차 자료 강의를 끝내놓은 것처럼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에서 우리가 실제를 만나는 것은 언어를 통하여서지만 그 언어는 언제나 이미 우리가 직접적 실제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이미 해석해서 지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자체가 이미 은유인 거야. 이런 방식으로 니체에게서도 언어는 매우 중요하잖아. 그죠? 데리다는 하이데거와 니체를 같이 갖고 와. 가끔 니체에 근거하여 하이데거를 막 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하이데거의 언어관을 가장 충실하게 따라가는 철학자가 르께르요. 그 다음이 또 데리다입니다. 데리다는 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얘도가 이미 불랑쇼에 대한 강의도 단편 강좌로 한 6, 7개 정도에서 묶어놨죠. 그죠? 모리스 불랑쇼 역시도 하이데거의 언어관을 철저하게 분석했어요. 최근에 나온 불랑쇼의 하이데거라고 하는 책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하이데거의 언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언어학적 전환을 이해한다? 속아 웃을 일입니다. 이런 정도로 하이데거의 언어학적 전환은 오늘날의 철학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언어의 도상에서는 6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디 슈프라허예요. 언어를 다루고, 두 번째가 디 슈프라허 임 게디히트, 시 속에서의 언어. 여기에서는 특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출신의 시인 게오르그 트라크를 다루고 있는데요. 트라클이 중심이 되어서 시 속에서의 언어를 분석하고 있어, 하이데거가. 릴케나 헬더린이 주제가 아니라 트라클이 주제가 되어 트라클의 시의 세계를 논의하고 있는 철학자. 그러니까 시인과 철학자의 만남은 후기 하이데거에서 계속됩니다. 사실 언어에 대한 것은 하이데거가 여기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와 시간에서부터 그의 후기 작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숲길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언어를 말하지 않는 하이데거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로 언어는 하이데거 이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아우스 아이넴 게슈프레히 폰 데얼 슈프라흐, 언어의 대화로부터. 여기에는 특히 일본인과의 대화가 수록되어 있어요. 말년의 하이데거는 일본인과 대화하면서 점점 어떻게 보면 동양 철학과 만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다루는 게
Das Wesen der Sprache, 언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루는 게 Das Wort,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이 Der Weg zur Sprache, 언어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이 마지막 논문이 어떻게 보면 이 전집 12권 Unterwegs zur Sprache, 언어에 이르는 도상에서 이 제목을 결정했는지도 몰라. 이 6개의 논문이 50년부터 59년까지의 하이데거의 언어에 대한 사유를 묶어 놓은 거다. 하이데거 전집에서는 12번째에 속하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이데거의 언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이 언어의 일상적 사용 그리고 기호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는 하이데거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가 하면은 그건 이미 존재와 시간에 나와 있어요. 현존재의 근본 구성 틀에서, 그죠? 세 가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베핀틀리히카이트, 처해 있어. 여러분들 다 알잖아. 예도가 지금까지 하이데거 강의만 100편을 넘게 했죠. 그죠? 1차 자료 강의를 포함하여. 그리고 내던져져 있어. 이것은 시간성으로 볼 때 과거와 기재성을 결정하죠. 그죠? 처해 있어. 내던져져 있어. 현존재는 언제나 이미 내던져져 있는 세계 안에. 이게 현존재의 근본 구성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던져진 채로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앞질러 결단하면서 구성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현존재의 실존성. 그죠? 여기에서 이해가 발생하는 이해. 그 다음 이게 미래를 결정하죠. 그죠? 그 다음이 현재. 시간성으로 현재를 구성하는 현존재의 근본 구성 틀에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말인 거예요. 말과 이해와 처해 있으면 글라이히 우월 슈프링리히 동근원적인 거예요. 이것은 어느 것이 존재론적으로 앞서 있는 게 아니야. 현존재의 근본 구성 틀을 결정하는 이 세 가지 이미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존재가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기 전에 언제나 이미 말에 귀속되어 있다라는 거야. 말에 귀속되어 있어.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앞서 있는 거야. 여기에서 이미 필로조피쇼 헤르멘노이틱, 철학적 해석학의 주제도 나타나. 그죠? 가다머. 철학적 해석학은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에서 붙인 이름이지만 이미 이 언어의 도상에서 이 작품은 가다머 리게르까지를 함께 지시하고 있어. 그래서 하이데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철학적 해석학에서는. 그래서 철학적 해석학에 가장 앞서서 먼저 읽어야 되는 작품이 이 하이데거 전집의 12번째 언어의 도상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말이 현존재의 근본 구성 틀의 구성 요소로서 다른 이해와 처해 있음과 동근원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앞서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인간은 말을 사용하기 전에 언제나 이미 말에 속해 있는 자야. 가다모적으로 바꾸면 인간이 전통을 만들고 전통을 형성하지만 그는 그 이전에 언제나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전통에 속해 있는 자야. 언어의 선존재론적 의미가 들어오죠, 그죠? 점점. 그래서 상당히 신학적입니다. 언어에 대한 개념.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우파니샤드에서 이미 예도가 강의 시작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언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수단, 이것은 상당히 언어를 오해하는 거예요. 락강도 하이데거로부터 배웠겠죠. 그죠? 인간이 무의식을 모를 때, 그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그래서 의식 철학이 전부 다인 것 같았지만, 무의식의 발견 이후에 언제나 의식에 앞서서 의식을 결정하는 것은 무의식의 힘인 거예요. 그런 정도로 언어는 언제나 이미, 그죠? 언제나 이미 인간이 그것을 자기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멀션 다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는 게 언어예요. 이것은 존재와 시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그죠? 그래서 말로, 입으로 말을 발언하는 것보다 존재론적으로 앞서 있는 건 침묵인 거예요.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침묵은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는 인간은 언제나 이미 이 세계에 귀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존재론적인 언어 개념은 리케르나 데리다의 은유에 의한 2차 지시체나 차연의 개념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 하이데거는 은유는 오히려 언어가 존재자의 존재를 드러낼 때 나타나는 그 이끌매 관계, 그죠? 인도의 관계, 그것을 흐린다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 이후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의 언어관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후기로 가면은 이러한 신과 함께 있는 언어, 침묵하면서 사방세계 안에서 이 들길을 걸으면서 들려지는 그 존재의 소리, 그죠? 자연 자체의 소리, 어떻게 보면 신의 소리, 존재와 시간에서는 양심의 소리, 그것과 관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 개념으로부터 우리는 말을 하고 기호관계의 의미를 설정하고 대화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존재자가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죠? 존재의 빈틈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언어인 거예요. 후기 하이데거로 가면서 이 존재의 빛을 드러내는, 사방세계에 탈존해 있는 인간, 그죠? 거기에서 드러나는 존재자의 존재, 그것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게 언어인 거야. 그래서 언어는
존재론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자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뭐예요? 인간 중심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야, 하이데거 앞에서는. 그래서 시인이, 그리고 이 세계를 사유하는 철학자가, 이 존재를 노래하는 시인이 함께 시를 짓고 사유를 하면서 존재의 빛으로 인도하는 목동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시인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망각한 존재의 빛을 드러내요. 그래서 언어는 존재자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를 보여주는 방식을 형성하는 거야, 하이데거에 의하면. 그래서 존재자를 존재로 밝게 인도하는, 바로 그것이 언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관계를 통하여, 지시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어떤 가능성의 세계라든지, 아니면 기호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그 의미가 미끄러지는 차연의 관계, 그것과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은유는 이러한 언어 자체의 존재자를 존재의 빛으로 인도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요. 이거는 마치 불교의 고승과 같이 가는 거야.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어떤 깊은 영성 수련을 하는 자들 역시도 거기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관은 상당히 신학적이야. 그죠? 그것은 꼭 그리스도교에게 국한되는 신학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제한적이고, 그죠? 상당히 신학적인 개념이라고. 인간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그죠? 그리고 이 세계 자체와 더불어서 세계 내 존재로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물어갈 수 있는 존재인 거야. 그죠? 그게 현존재잖아. 존재와 시간에서. 후기로 가면 이 존재자의 존재가 마치, 그죠? 존재자로부터 떨어져서 자연 자체, 신과 죽을 운명의 인간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함께 뛰어노는 이 사방세계 안에서의 진리의 빛과 같은 것, 그것으로 인도하는 게 바로 언어의 힘인 거다. 그래서 언어는 이 세계의 개방성을, 그죠? 오펜하이트, 주얼 벨트, 이 세계로의 개방성을 열어 밝히는, 완전 신학이지 뭐. 신의 말이, 그죠? 아니면 붓다의 말이, 아니면 우파니사드의 신들의 말이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의 진리를 열어 밝힌다는 거예요. 그럼 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 세계 자체와 더불어서 함께 있는 모든 존재자들이 거기에 귀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결정적인 거야, 철학적으로. 인간이 주체로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를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하이데거한테서는 2차적인 거예요.
예도가 이미 후기 하이데거로 유대교 전통의 성서인 욥기를 해석했잖아, 그죠? 예도의 성서 이야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폴 리케르가 해석의 갈등 제5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 거야. 욥은 욥기 거의 마지막 장들에서, 그죠? 신이 나타나면서 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의 고난의 지평으로부터 이 세계를 규정했던 그 이전의 습관으로부터 새로운 지평을 만나면서 옮겨가게 되는 거야, 그죠? 신의 말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야. 말은 듣는 거야. 언어의 본질은 슈프레헨이 아니라 회렌인 거야. 듣는다는 건 게회렌, 어디에 기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어디에 기속되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계 자체에 기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더불어서 다른 존재자들이, 그죠? 나비가 와서 나무에 앉고, 그리고 새들이 날아가고, 모든 존재자들이 춤을 추는.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이 언어로 규정한 정과 반의 변증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니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짜라투스트라에 전통의 권위에 복종하는 어떤 낙타의 단계가 있잖아. 그리고 이 낙타가 멍청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권위에 도전하고 그 권위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자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대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 세계 자체에, 이 세계에 내맡겨져 있음에 의하여, 하이데거 용어로 바꿔서 그 자체로 회전하는, 그 자체로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그 놀이에 참여하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떤 이런 좋음과 나쁨, 선과 악, 이러한 인간이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규정하는 언어를 통하여, 그죠? 흰 것이 있으면 검은 것이 있고,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그 반대로 추한 것이 있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으면,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이러한 양극적 대립으로 규정하는 그것으로부터 넘어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언어도 이걸 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뭐야? 이러한 현대인들의 정보의 언어를 갖고는 시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존재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 역시도 이런 슈발츠발트의, 그죠? 이런 자연과 대화하면서, 때로는 식물과 대화하고, 때로는 꽃과 대화하고, 때로는 물소리와 대화하고, 그리고 물속의 물고기와 대화하며, 그리고
산이 주는 저 엄청난 엘랑빛달과 대화하고 거기에서 열려지는 이 세계의 개방성, 그죠? 거기에 대가리를 숙이고 언어로 한자 한자 옮겨가는 것. 시인의 사명은 그래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망각한 현대인들을, 그리고 존재자들을 본래적인 존재의 빛으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것. 시인과 철학자는 이 지점에서, 그죠, 서로 백예근에 만나는 거예요. 댕켄과 비히텐이 만나서 이 세계 자체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사방 세계의 존재의 빈터에서 인간은 탈존함으로써, 그죠, 밖으로 나가 있음으로써,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존재의 계시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이데거의 언어 개념입니다. 그래서 언어회로의 도상은 한 강의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강의인 거예요. 내가 이 깊은 슈발츠발트의 산으로 점점 진입해 가면서 도시에 있었던 나는 때로는 나 자신의 주인이기도 하고 이 세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엄숙한 자연 자체의 소박함에 대가리를 숙이고, 그죠? 이 세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모든 존재자들과 함께 삶의 자리를 보존하고 그것을 배양하고 가꾸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또 물려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서로 함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언어관은, 그죠, 독특하게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신학이나 아니면 고대 신화의 세계나 아니면 또한 그리스의 세계,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죠, 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사물들을 지배하고 그것을 자기 발 아래로 복종시켰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존재자들이 자기를 보여줄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면서 그 사물들과 더불어 이 세계의 조화를 형성해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그걸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던 게 서구에서는 그리스인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방식의 언어는, 그죠, 하이데거의 언어회로의 도상. 우리 인간은 존재와 시간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배우고 재산이 얼마고 그리고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누구와 결혼을 했고 무슨 옷을 입었고 어떤 화장품을 발랐으며 어떤 가방을 내가 들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자본주의의 모든 상징계의 타자들이 대가리를 숙였다.
이것은 언제나 이미 한 가지를 망각하고 있는, 응? 그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그 망각은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자기를 주인으로 삼았을 때는 그 주체는 단절된 그러한 유아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고독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져도 결국은 그 가진 것을 갖고 가장 고독해 하는 게 현대인들인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정말 가난한 자들이 이러한 존재 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죠? 끊임없이 그 망각 속에서 세인이 주는 그 희망을 붙잡고 호기심, 잡담, 애매성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그죠? 거기에 삶의 모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불안을 지나 이 세계에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존재자들의 의미가 무의미해지는 불안의 순간이 찾아오고 선구적 결단을 통해 죽음을 보면서 자기의 본래적 실존을 찾아나가. 그래서 거기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진짜 인간됨의 본래성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현존재 역시도, 초기 하이데거의 현존재 역시도 언어로 가는 토상에 있다라고 하는 토상의 존재인 거예요. 존재와 시간의 현존재 역시도 토상의 존재고, 후기 하이데거의 언어예로의 토상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유의 길 역시도 인간은 토상의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죠? 비로소 인간은 조금이라도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얘도 역시도 뒤질 때까지 인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예로의 토상에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니체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해가는, 끊임없이 건너가는 자라는 것. 하이데거는 언어를 이런 방식으로 존재론적으로 아주 넓은 개념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건강하십시오. 추스.